태산건설 최상층 회의실, 수족이 되겠다. 그 말 진심이야? 이충원이 서류철 하나를 툭 던지듯 내밀었다. 펼쳐보니 트루밸류 장기수선 충당금의 지난 6년치 지출 내역이었다. 숫자들은 얼핏 평범해 보였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계좌 이체 시점마다 미묘하게 끊긴 흐름이 눈에 띄었다. 한 번은 공사비 명목, 한 번은 예비비 명목. 그러나 실제 공사 기록은 어디에도 남아있지 않았다. 해강은 서류를 넘기는 손끝에 힘을 주며 속으로 이미 알고 있던 그림이 숫자로 확인되는 순간의 서늘함을 느꼈다. 진심이면 이거 한번 봐봐. 이 돈이 어디로 흘러갔는지 자네 이미 어느 정도 눈치채고 있잖아. 근데도 모른 척 내 앞에 앉아 있는 거, 그게 진짜 수족의 자세야. 박해강의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렀다. 이건 시험이 아니라 함정이었다. 안다고 말하면 배신의 씨앗을 들키는 것이고 모른다고 말하면 거짓이 들통나는 순간 더 깊은 의심을 살 판이었다. 그는 잠시 서류를 훑어보는 척하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이 정도 숫자면 그냥 관리부실이 아니라 누가 손을 댄 거죠. 근데 그게 회장님인지 아닌지는 제가 알 필요 없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냥 회장님 편에서 일할 사람이니까요. 이충원은 잠시 그를 응시하다 픽 웃었다. 정답도 오답도 아닌 애매한 대답. 그러나 그 애매함이야말로 이 판에서 살아남는 법을 아는 사람만이 낼 수 있는 답이었다. 재밌네. 좋아, 일단 지켜보지. 회의실을 나서는 박해강의 등 뒤로 이충원의 시선이 오래도록 머물렀다. 같은 시각 관리소장실에서는 다른 종류의 균열이 자라고 있었다. 최영재는 창밖 나무 한 그루를 바라보며 넋을 놓고 있었다. 태고원, 서강원의 팻말이 붙은 그 나무. 그날 목격한 장면이 밤마다 꿈속까지 파고들었다. 소장님, 이제부터 서강원 자리 당신이 대신하는 겁니다. 이충원의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려왔다. 더 큰 돈, 더 큰 압박. 최영재는 고개를 조아리며 알겠다고 답했지만 통화를 끄는 그의 손은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인간 방패 노릇에도 한계가 있다는 걸 그는 처음으로 절감하고 있었다. 책상 서랍 깊숙한 곳, 그는 몇 달 전부터 몰래 적어온 수첩을 꺼내 들었다. 관리소에 드나든 이충원 측 사람들, 태고원으로 실려간 현금 가방의 숫자들, 그리고 그날 자신이 목격했지만 애써 지워보려 했던 장면까지. 그는 그 수첩을 다시 서랍 깊숙이 밀어넣으며 낮게 되뇌었다. 이러다 진짜 나도 저 나무 밑에 묻히는 거 아니야. 한편 강하정은 격리과장의 자리에서 조용히 그러나 집요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최영재와 하리가 마주 인사하던 그 짧은 장면 하나가 자꾸 마음에 걸렸다. 프랑스 발령이 끝나고 돌아와 보니 동생에게는 갑자기 남편과 아들이 생겨 있었다. 그녀는 퇴근 후 홀로 남은 사무실에서 장충금 계좌 이체 내역과 태산건설 관련 입금 기록을 하나씩 뒤지기 시작했다. 화면 속 숫자들이 그녀의 눈앞에서 서서히 하나의 그림으로 맞춰지고 있었다. 트루밸류 놀이터 벤치 장숙진은 휴대폰을 손에 쥔 채 멀찍이서 해강내 가족을 지켜보고 있었다. 카메라 렌즈 너머로 강아리와 경북이 나란히 걷는 모습이 잡혔다. 아이는 손을 잡으려다 어색하게 놓쳤고 하리도 어정쩡하게 손을 뻗다 걷어들였다. 그 짧은 부조화가 숙진의 눈에는 유난히 선명하게 보였다. 저거 봐, 저거. 진짜 모자 사이면 저렇게 뻣뻣할 리가 없는데. 그녀는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사진 몇 장을 더 찍었다. 일주일이라는 시한은 믿음의 시간이 아니라 증거 수집의 시간이었다. 그날 오후 장숙진은 경비실에 들러 최근 며칠간의 출입 기록까지 넌지시 확인했다. 해강내 가족이 밤늦게 관리소 쪽을 드나든 흔적, 낯선 사람들이 다녀간 기록. 그녀는 수첩에 하나하나 날짜와 시간을 적어 내려갔다. 오지랖이라 손가락질 받아온 세월, 그녀에게는 그것이 곧 이 아파트를 지키는 자신만의 방식이었다. 뭔가 있어. 분명히 뭔가 있다니까. 그날 밤 펜트하우스. 이충원은 와인잔을 돌리며 낮게 말했다. 욕만이라고 했나 자네 큰형님. 걱정 마, 내가 잘 지켜줄게. 대신에. 그는 말을 끊고 해강을 정면으로 바라봤다. 배신하면 그 형님 먼저 보낸다. 부드러운 목소리에 담긴 서늘한 협박. 박해강의 얼굴에서 처음으로 진짜 균열이 드러났다.
조폭 생활 10년 그 어떤 위협에도 흔들리지 않던 그가 손끝을 가늘게 떨었다. 아버지처럼 여겨온 사람의 목숨이 걸린 문제 앞에서 그는 더 이상 여유로운 웃음을 지어낼 수 없었다. 용만은 그에게 단순한 조직의 큰형님이 아니었다. 오갈 데 없던 어린 시절 처음으로 밥 한 끼를 제대로 챙겨준 사람이었고 아무도 믿어주지 않던 그를 조직 안에서 사람 취급해준 유일한 존재였다. 그 얼굴이 눈앞에 어른거리자 해강은 이충원 앞에서도 좀처럼 감추지 못하는 동요를 드러내고 말았다. 이충원은 그 흔들림을 놓치지 않고 지그시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거봐, 사람이라는 게 다 그런 거야. 아무리 독한 놈도 목줄 하나쯤은 있게 마련이거든. 그러나 물러설 수도 없었다. 그날 밤 해강은 경남과 재기를 조용히 불러 지시를 내렸다. 최영재가 흘린 돈다발 사진 그거 다시 확인해봐. 태고원 등기부등본이랑 태산건설 계열사 자금 흐름도 더 파고 소리 소문 없이. 겉으로는 이충원의 수족이 되는 척하면서 속으로는 그의 심장부를 노리는 이중의 판. 그 무게가 해강의 어깨를 짓눌렀다. 강하정이 하리를 정면으로 불러 세웠다. 너 나랑 진지하게 얘기 좀 하자. 그 한마디에 하리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다. 비상계단 창가 강하정과 하리가 마주 섰다. 강하정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 담긴 배신감은 숨길 수 없이 컸다. 가짜 부부야? 그 아이도 진짜 내 아들 아니지? 도대체 이 아파트에서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야, 너? 하리는 몇 번이고 둘러대려 했지만 언니의 흔들림 없는 눈빛 앞에서 더는 버틸 수 없었다. 결국 그녀의 입에서 떨리는 진실의 조각들이 흘러나오기 시작했다. 미안해, 언니. 변씨도. 사실 아직 못 붙었어. 그리고 이 결혼도 처음엔 그냥 돈 때문에 시작한 거였어. 강하정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배신감과 안쓰러움이 동시에 밀려왔다. 동생이 그동안 짊어졌을 무게와 자신이 속아온 시간이 뒤섞여 그녀의 눈시울을 붉게 만들었다. 그래서 지금도 그냥 돈 때문이야? 하리는 쉽사리 대답하지 못했다. 처음과는 분명히 달라진 마음, 그러나 아직 스스로도 정리하지 못한 감정이었다. 그 침묵이 오히려 강하정에게는 또 다른 답이 되어 돌아왔다. 강하정은 창밖을 향해 몸을 돌리며 한참을 말없이 서 있었다. 등록금과 대출금을 대주며 지켜온 세월, 동생 하나만은 번듯하게 살길 바랐던 마음이 한꺼번에 무너지는 기분이었다. 그러나 동시에 화를 내는 것보다 더 크게 밀려오는 건 걱정이었다. 너 지금 이거 위험한 사람들이랑 엮인 거 아니야? 그 남자 진짜 뭐하는 사람이야? 하리는 대답 대신 고개를 떨궜다. 언니에게 모든 걸 다 말할 자신은 아직 그녀에게도 없었다. 같은 무렵 관리소장실. 최영재는 굳은 얼굴로 해강을 찾아왔다. 회장님, 저 좀 도와주십시오. 제가 그날 태고원에서 본 거 다 말씀드릴 테니까. 저 이 판에서 좀 빼주세요. 해강은 그의 눈빛에서 절박함을 읽었다. 인간 방패 노릇에 지친 남자의 마지막 발버둥. 해강은 그 손을 잡기로 했다. 말씀해 보시죠. 대신 이제부터 소장님도 확실하게 제 편이셔야 합니다. 최영재의 입을 통해 장충금이 흘러간 경로 일부가 마침내 드러났다. 언론사와 유튜버들에게 뿌려진 돈, 현포 아파트와 소영동 아파트에서 끌어온 자금까지. 해강은 그 정보를 손에 쥐며 판이 서서히 자신 쪽으로 기울고 있음을 느꼈다. 소장님, 이거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그날 태고원에서 정확히 뭘 보신 겁니까? 최영재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는 한참을 망설이다 떨리는 목소리로 그날의 장면을 겨우 털어놓았다. 나무 밑에 묻힌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위에서 이충원이 무슨 말을 중얼거렸는지까지. 이야기를 마친 그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낮게 흐느꼈다. 저는요, 회장님. 그냥 관리소장 자리 하나 지키고 싶었을 뿐입니다. 그러나 이충원도 가만히 있지 않았다. 그는 은밀히 장숙진에게 익명의 제보를 흘렸다. 박해강 가족이 처음부터 만들어진 가짜였다는 결정적인 정황이 담긴 자료였다. 게시판 글쓰기 창을 열어둔 채 장숙진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잠시 멈췄다. 그 순간 해강이 그녀 앞에 나타났다. 미리 준비해둔 사진 몇 장을 내밀었다.
낡은 가족 사진 그리고 그 안에 자연스럽게 섞여 있는 경북이의 모습. 경북이도 옆에서 해강의 다리를 붙잡으며 자연스럽게 외쳤다. 아빠, 나 배고파. 엄마는 어디 갔어? 아이의 그 한마디가 어떤 증거보다 강력했다. 장숙진은 마우스를 쥔 손을 천천히 내려놓았다. 완전히 믿는 건 아니었지만 적어도 오늘 이 글을 올릴 마음은 사라져 있었다. 동대표 회의장 해강은 최영재를 통해 얻은 정보를 슬쩍 흘렸다. 장충금 일부가 어디로 흘러갔는지 조금씩 윤곽이 나오고 있습니다. 태산건설 계열사 그리고 언론 쪽으로도 꽤 흘러간 정황이 있고요. 회의장이 술렁였다. 실시간으로 상황을 지켜보던 이충원의 표정이 처음으로 완전히 굳었다. 이 새끼 진짜 내 밑으로 들어온 게 아니라 나를 잡아먹으려고 했던 거였어. 분노가 그의 목소리 끝을 갈랐다. 더 이상 여유로운 웃음도 흥미로운 척하는 가면도 남아있지 않았다. 그날 밤 도마뱀과 경남 제길은 이충원 주변을 더 바짝 조여가고 있었다. 그러나 그 대가는 곧바로 돌아왔다. 해강의 휴대폰이 울렸다. 낯선 번호였다. 형님을 살리고 싶으면 지금 당장 장충금 관련 조사 다 멈춰. 용만이 인질처럼 잡혀있다는 결정적 정보였다. 해강의 손에서 휴대폰이 미끄러질 듯 떨렸다. 다음 날 두 사람은 다시 마주섰다. 지하 주차장 형광등 불빛 아래 팽팽한 침묵이 흘렀다. 내 수족이 되겠다더니 왜 자꾸 내 발을 건드리고 다녀? 이충원의 목소리에 처음으로 순수한 분노가 묻어났다. 해강은 그런 그를 마주보며 옅게 웃었다. 수족이 되는 방법도 여러 가지 아니겠습니까? 저는 회장님 발이 아니라 심장 쪽으로 들어가고 싶었거든요. 그 대답에 이충원의 얼굴에서 마지막 여유마저 사라졌다. 그 같은 시각 강하정은 몰래 복사해둔 자료를 가방 깊숙이 밀어넣고 있었다. 장숙진은 다시 게시판 창을 열었다 닫기를 반복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모든 팽팽한 순간들이 정점에 다다랐을 때 해강의 전화기가 다시 울렸다. 화면에 뜬 발신자는 병원이었다. 용만 형님, 지금 상태가 위독하십니다. 해강의 손에서 힘이 빠졌다. 178억을 향해 시작된 이 길고 위태로운 게임 속에서 그가 정말로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인지 그 답이 그 어느 때보다 선명하게 그리고 잔인하게 그의 앞에 던져지고 있었다. 전화를 끄는 그는 잠시 그 자리에 서서 눈을 감았다. 회장 자리도 장충금도 이충원과의 위태로운 줄다리기도 순간 모든 것이 아득하게 멀어지는 기분이었다. 그의 머릿속엔 오직 한 사람, 그를 조직의 밑바닥에서 끌어올려준 큰형님의 얼굴만이 선명하게 떠올랐다. 경남과 제길이 뒤늦게 달려와 그의 표정을 살폈다. 형님, 무슨 일입니까? 해강은 대답 대신 차 키를 움켜쥐었다. 병원으로 간다. 지금 당장. 트루밸류의 불빛들이 빠르게 그의 등 뒤로 멀어지는 사이 아파트 안에서는 여전히 각자의 판이 돌아가고 있었다. 강하정의 가방 속엔 이충원의 비리를 증명할 자료가, 장숙진의 화면 속엔 다시 열린 게시판 창이, 그리고 최영재의 수첩 속엔 아직 다 털어놓지 못한 진실이 남아 있었다. 드라마가 끝나도 이야기는 계속된다. 킹무비박.